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장에서 벽체를 어떻게 배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벽체 배근 순서를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아파트 현장에서 벽체를 배근한 사진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벽체 배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도면에서 철근 상세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보시고요. 실제로 철근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근된 벽체 철근을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벽체는 거의 복배근, 그러니까 2열 배근이 되는데요. 이렇게 안쪽에 수직 철근을 세우고 수평 철근이 기둥의 띠철근처럼 바깥쪽에서 감싸는 형태로 배근이 됩니다. 단부에는 이렇게 수평 철근에 유발을 끼워서 수평 철근이 수직 철근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로 배근을 합니다. 그리고 조립용 철근인 가세근이 보이는데요. 이 철근은 구조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고 철근을 조립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철근들이 어떤 순서로 배근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배근할 철근 상세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조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구조 평면도가 있는데요. 이 부위에 있는 벽체, 이거를 한 개 산출해 보겠습니다. 벽체 길이는 2730이고요. 벽체 철근 리스트를 보면 해당 층이 2층인데 두께가 180이고 수직 철근이 SHD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SD 500짜리 철근 지름 10mm짜리를 300 간격으로 하고 수평근은 SD500 철근 지름 10mm짜리를 390 간격으로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벽체 길이는 2730이었고 벽체 높이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아파트 층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벽체를 보시면 거푸집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맨 안에 수평목을 대는데 네모도라고도 하죠, 현장에서는. 높이 조절하는 합판까지 포함해서 대략 60mm 정도로 높이를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유로폼을 설치를 하면 높이 1200짜리를 두 장 되니까 2400이 됩니다. 만약에 알루미늄 폼, 알폼을 쓰더라도 2400짜리를 대서 거푸집 높이는 거의 2400 정도가 나옵니다. 그 위에 슬라브 거푸집 합판으로 12mm를 대고 아파트 슬래브 210을 타산하면 아파트 층고는 이렇게 다 더해서 거의 2700 정도가 됩니다. 이 아파트의 층고는 약 100mm 정도 더 높여서 28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층고를 2800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일반 층에서는 아래층에서 올라온 다우월 철근이 있는데 이 다우월 철근에 이어서 수직 철근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수평 철근을 바깥에서 감싸는 방식으로 배치를 하면 됩니다. 이때 수직근의 높이를 계산을 하려면 충고에서 B급 인양 철근의 이음 길이를 추가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아파트 벽체는 수직 철근과 수평 철근 대부분 전단력에 저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직 철근이나 수평 철근 모두 인양 철근의 겹침 이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조도면에 있는 일반 주기 사항에서 벽체의 이음 길이 값을 찾아보면 여기서 보면 35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수직근의 길이는 층고 2800에 B급 인장철근의 이음 길이 350을 더하면 되니까 3150이 나오는데 여유치를 50 정도 반영해서 수치도 단순화하고요. 그래서 3200으로 가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평철근의 길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벽체 길이가 273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수평근의 길이는 벽체 길이에서 양쪽의 피복 두께만큼 빼고 계산하면 되는데 단부에는 이렇게 유발을 끼워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좀 더 여유치를 두고 계산을 합니다. 벽체 피복 두께는 원래 220만 두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현장에서 여유치를 포함해서 40 정도를 양쪽에서 빼주는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수평근의 길이는 265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세볼까요? 먼저 수직근의 개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수평근의 길이가 2650이었는데 수직근의 배근 간격은 300이었으니까 수직근의 개수는 2650을 300 간격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값이 8.83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온 소수점을 처리할 때 올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를 더 플러스 해주는 식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맨 처음 위치에 하나를 메고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또 끝나는 지점에 소수점이 남아도 하나를 메고 끝내야 되니까 올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올림 처리하고 한 더하기 1을 해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럼 올림 처리해서 9개가 되고 하나를 더해서 계산하면 한쪽 면에 10개를 배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배근으로 배치해야 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20개가 되고요. 가세근으로 쓸 철근을 하나 추가해서 21개로 보겠습니다. 물론 수평근을 가세근으로 쓰기도 하고 가세근을 별도로 한꺼번에 가공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수직근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계산하는 걸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근의 개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슬래브 윗면에 수평근을 처음 매는 철근의 위치는 수평근 배근 간격의 2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배치 간격으로 철근을 조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근의 개수를 계산하려면 배근 구간을 이제 배근 간격으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배근 구간을 따져보면 층고 2800에서 슬래브 두께 210을 뺀 길이가 배근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배근 구간은 2590이 되겠죠? 배근 간격이 390이니까 390으로 나누어주면 6.6이 나오고요. 여기서 소수점 처리할 때는 반올림을 하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 매는 위치가 배근 간격의 2분의 1이었으니까 반올림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가 나오고 복배근으로 양쪽을 계산하면 14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발을 보겠는데요. 벽체 두께가 180이었죠. 유발은 이런 형상으로 벽체에 설치되니까 양쪽의 다리 부분은 B급 인장철근의 이음 길이를 적용하면 되는데 아까 그 값이 350이었습니다. 나머지 유바의 폭은 벽체 두께에서 양쪽 피복 두께만큼 빼주면 됩니다. 벽체 피복 두께 기준은 20이니까 양쪽에서 40을 빼주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벽체 철근이 얇아서 최소 피복 두께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현장에서도 지금 10mm짜리를 쓰니까 10mm짜리가 조금 낭창거려서 20으로 하면 잘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거의 피복 두께를 30mm로 맞춰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60을 빼주면 유바의 폭은 120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유바의 길이를 계산하면 350이 두 부분이고 두께 120을 더하면 820이 됩니다. 유바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유바는 수평근에 맞추어서 끝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수평근의 개수만큼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 현장에서는 유바를 철근 폭을 고정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바를 100, 1200 정도의 간격으로 벽체 철근의 간격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니까 뭐 한 4개 정도로 여유를 두는 것으로 계산하면 유바는 18개가 필요하다는 걸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철근을 다시 정리하면 수직근 3200짜리가 21개, 수평근 2650짜리가 14개, 유바 820짜리가 18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비한 철근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치할 벽체에다가 철근을 가져다 놔야 되겠죠. 이렇게 다우얼 철근이 수평목 안쪽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네, 수평근하고 유발을 배근하기 편한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근에다가
배치할 수평근의 위치를 이제 마킹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수평근의 위치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기준대로 하면 슬라브 위에 맨 처음 매는 철근의 위치는 배근 간격의 2분의 1 정도가 되니까 2분의 1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배근 간격으로 배치를 해 가면 됩니다. 배근 간격이 390이었으니까 2분의 1을 하면 195가 되고요. 치수를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90에 설치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190에 390을 더해서 580, 그 다음은 580에 390을 더해서 970, 그 다음은 1360, 1750, 2140, 2530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치가 약간 복잡해서 작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위에서부터 맞추는 식으로 보통 하는데요. 층고가 2800이고 슬라브 두께가 210이니까 위층 슬라브 밑면의 높이는 2590이 됩니다. 그럼 맨 위에는 2500에서 처음 매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400씩, 원래 간격은 390인데 수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400씩 빼는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00을 빼면 2100이 되고 그 다음에 1700, 1300, 900, 500, 100 이렇게 수평근의 매너 위치를 정하면 수치가 간단해서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서는 벽이나 슬라브 철근의 경우에는 개수만 동일하다면 위치가 뭐 20% 정도 어긋나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근에 이렇게 수평근의 위치를 표시해 두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은 작업 지시서를 철근에 묶어서 표시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철근을 매면 됩니다. 제일 먼저 매는 철근은 가장 모서리에 있는 수직근부터 시작을 합니다. 밑에 다우월 철근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다우월 철근에 한번 묶어서 세우는데 벽체 철근을 가르기 때문에 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직 철근을 세우기 위해서 조립용 철근을 사선으로 덧대서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철근 상세를 계산할 때 이 경사근을 하나 더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모서리에 있는 수직근을 배치하는데요. 아까 맨 먼저 이 모서리 수직철근을 배치했고요. 이번에는 반대쪽에 있는 모서리 수직근을 배치를 합니다. 먼저 세워놨던 반대쪽 수직근하고 이 수평근을 연결해서 세우는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벽체가 길면 중앙부에 있는 수직근을 먼저 배치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모서리 수직철근을 먼저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양쪽 모서리 수직근을 배치했으면 표시된 위치에 맞춰서 수평근을 배치를 합니다. 키가 닿는 높이까지는 수평근을 모두 설치할 수 있겠죠. 수평철근은 바깥쪽에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철근을 다 배치하기 전에 수평철근을 묶어주는 것이 더 쉽겠죠. 이렇게 수평근을 모두 배치했으면 안쪽에 수직근을 배치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운데에 있는 중앙부 수직근을 먼저 배치했습니다. 그래야 위치를 잡기가 편하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평 철근들을 먼저 배치한 후에 나머지 수직 철근들을 배치를 하면 바깥쪽 면에 있는 철근들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수직근을 모두 배치했으면 이번에는 모서리에 있는 유발을 배치합니다. 유발을 먼저 끼워야 안쪽 면 모서리에 있는 수직근을 세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앞에서 먼저 끼워 놓은 유발하고 밑에 있는 다벌 철근에 묶어서 안쪽 모서리에 있는 수직근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쪽 면이 배치가 되면 유발을 끼울 수가 있고 유발을 끼우면 이제 다른 쪽 면에 수직근을 배치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다월 철근에 한번 묶고 유발에 한번 묶는 식으로 고정해서 안쪽 모서리 수직철근을 배치하게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수직철근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유바에 의지해서 세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수직근하고 수평근을 이제 세우면 되는데 이 경우에 수평근을 먼저 배치하면 안 되겠죠. 수평근을 먼저 배치하면 그 안쪽에 수직근을
끼워 넣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수직근을 안쪽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근을 배치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손이 닿는 곳까지 철근을 다 설치를 했으면 높은 곳에 있는 철근은 말부기를 타고 조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현장에서는 이제 철근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서 유발을 이제 1200 간격으로 끼워 넣는 식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발을 끼워 넣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파트 벽체를 대상으로 배치할 철근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리고 철근은 어떤 순서로 조립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